캘리포니아주에 강력한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설이 예고되면서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환방문 비자 제도를 두고 외국인 연수생들이 교육과 무관한 중노동에 내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도입으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소폭 파손과 배송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6 90센트로 인상됩니다.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한인 교계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개최 등 문화 선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에 폭우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동부 지역엔 폭설이 예고되면서 항공편 1000여 대가 결항됐습니다. 첫 소식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폭풍 후에 주유소 지붕이 뜯겨져 나갔고 물이 들어찬 도로엔 차량이 완전히 쓰러져 있습니다. 차들은 밀려온 토사에 파묻혔고 집안까지 흙탕물이 들이쳤습니다. The sediment is all the way to the top because the wash behind just completely overflowed. But one of many places.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에 폭풍우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고 10만 가구 이상의 한때 전기가 끊겼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린 60대 노인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비는 현지 시각 내일 대부분 그칠 걸로 보이지만 오늘 하루 최대 76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We hope that this subsides, but this amount of rain over so many days does weaken the earth, and so we will be worried about mudslides for some time. 뉴욕을 비롯한 동부 지역엔 이틀 동안 최대 20cm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눈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까지 항공편 1,700여 대가 취소됐고 4,000여 대가 지연됐습니다. 당국은 항공편 지연과 취소 정보를 미리 확인하라고 권장하며 가능한 운전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등 미 중남부 지역에는 이례적인 온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이 지역 기온이 20도 후반대로 오를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실행 과정에서 의회를 우회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에 한계를 느낀 공화당 의원들의 내년 중간선거 불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공화당 소속 연방 상하원 의원은 30명에 이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하원에서 공화당 25명, 민주당 의원 19명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5명, 민주당 4명이 출마의 뜻을 접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의회 권력이 약화되고 정치 양극화가 심해진 결과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이후 관세 부과, 연방 공무원 감축, 카리브 해에서의 군사 공격 등의 굵직한 정책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을 우회하거나 선제적으로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의회가 난항을 겪는 사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역대 최장인 43일을 기록했습니다. 셧다운 종료 후에도 의원들은 한동안 정치 공방을 주고받다 결국 의료 보조금이나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 없이 회기를 마쳤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중앙 정치의 한계에 실망해 의원직을 포기하고 주정부의 수장인 주지사직에 대거 도전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에 출마한 톰 티파니 하원 의원은 의원보다 주의 최고 경영자로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환 방문 비자 제도인 J1 비자를 둘러싸고 외국인 연수생들이 교육과 무관한 중노동에 내몰렸다는 사례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J1 비자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학생과 연수생에게 미국에서의 경험과 언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J1 비자 제도가 일부 현장에서는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5일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를 포함한 J1 비자 참가자들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강 씨는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미국행을 결정했고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단체에 약 5,000달러의 수수료를 냈습니다. 이처럼 참가자들을 모집해 미국 내 업체와 연결하는 단체들은 이른바 스폰서로 J1 비자 학생과 연수생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강 씨가 배정받은 근무지는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정화조 청소 작업을 맡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당시 스폰서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사례가 특정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문화 교류나 직무 교육을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폰서 기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1990년 설립된 전세계 국제학생 교류재단 와이즈는 2023년 기준 연간 3,300명의 J1 비자 참가자를 모집했고 수수료 수입은 49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012년 와이즈를 통해 입국한 외국 학생들은 알래스카의 산물 가공 공장으로 보내져 하루 최대 19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국무부에 신고했습니다. 2018년에는 뉴욕주의 산업용 온실, 이듬해에는 네브라스카주의 양돈 농장으로 배치된 참가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부상 방치, 추방 위협을 겪으며 노예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독일인 학생 한 명이 오클라호주 농장에서 작업 중에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재단 운영진은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즈 설립자인 데이비드 달은 연간 52만 달러를 수령했고 재단 이사회는 그의 가족과 친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스폰서인 미국 외국학습연구소는 별도의 보험회사를 설립한 뒤 J1 비자 참가자들에게 월 최대 100달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무부가 이러한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형식적인 감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 미 의회에서는 J1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스폰서들의 로비로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과 추방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국 물류 거점 창고에 최대 8만 명을 수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스 문서 초안에 따르면 한 곳당 5천에서 1만 명 규모의 대형 창고 7곳과 인근 지역의 중소규모 창고 16곳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추방이 된 이민자는 약 57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물류창고 구조상 환기와 온도 조절, 위생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도입으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소포 파손과 배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 국경보호국 CBP와 식품의약국 FDA 등의 통관 절차를 거쳐 반입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수수료 부과, 원산지 규정 등에 필요한 서류 요구가 엄격해지고 있어 물품 이동이 묶이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과정에서 파손, 반송, 폐기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29일자로 $800 이하 소액 소포 면세를 폐지한 영향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루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던 혜택을 없앤 것인데 애초 중국, 홍콩에만 적용했다가 모든 국가로 확대했습니다. 가정용 소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스웨덴의 한 회사는 몇몇 소포가 통관되지 못해 폐기되기도 했고 다시 물건을 고객에게 배송하면 소비자가 물품이 부서진 상태로 왔다고 알려 결국 또다시 배송해야 하는 등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에 CBP의 세관 서류 심사에서만 $330억 달러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이는 2024 회계연도 $6억 7천만 달러의 50배에 가깝습니다. FDA는 2025 회계연도에 32,900개 품목의 미국 반입을 차단해 2024 회계연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16달러 90센트로 인상됩니다. 시간당 40센트 인상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최저임금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10여 년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왔습니다. 지난 2016년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가 시간당 10달러 50센트였던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고 이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2023년 서명한 법에 따라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됐고 헬스케어 노동자들은 단계적으로 시간당 25달러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LA 지역의 경우 노동단체들은 지난 5월 호텔과 공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2028년 올림픽 개최 시점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원베드룸 주택 렌트비를 감당하려면 주당 98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은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자를 피하기 위해 결국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급여관리업체 ADP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19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도 포함돼 있으며 시와 카운티가 자체적으로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어 각 주보다 시와 카운티 정부의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 25센트로 올릴 예정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11월 유권자들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하는 주민 발의안을 근소한 차이로 부결시켰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별도의 법과 조례를 통해 더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 B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어제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한인 교계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개최 등 문화 선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던 어제 오전, 성탄절 기념 예배가 열리는 교회로 한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민사회에도 정말 힘든 일도 되게 많았는데요. 예수님 탄생 오늘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또 기쁜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찾은 한인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LA에서 혼자 생활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가족이 와가지고 다 같이 되게 저희 한 7년 만에 같이 크리스마스에 이번 성탄절 날 아주 기쁘고 행복하죠. 네. 특히 가족들이 같이 있어서 더욱 행복합니다. 성탄절 기념 예배가 열린 나성 영락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침에 일찍 예수님 나신 날을 기뻐하면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계속하여 전해지고 이민사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하여 전해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인교계는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 온 문화선교를 내년에는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의미가 정말 살아서 움직일 때 사회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더 따뜻해지고 분위기가 더 훈훈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목사의 바람이고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제 열린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인종과 연령을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무대가 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성탄절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하루가 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국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먼저 마무리된 재판인데 선고는 내년 1월 중순 내려질 전망입니다. 박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부정하며 수사기관의 체포를 거부했던 초유의 상황.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이를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계엄 의결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합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공수처가 정치 수사에 나섰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배경에 대해선 당시 굉장히 위협적 상황이었다며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엄은 거대 야당 때문이었고 국민들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비판도 해달라고 한 것이란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며 아내도 구속돼 있고 집 가서 뭘 하겠냐고도 말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아시아 락밴드 중 하나인 러버밴드가 새해를 맞아 미국과 캐나다에서 북미 투어 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Night in World Tour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번 공연은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2008년에 정식 데뷔해 지금까지 10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한 러버밴드는 홍콩을 대표하는 락밴드 그룹 중 하나로 이미 영국과 대만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밴드는 다음 달 17일 샌프란시스코 폭스 시어터 공연을 시작으로 20일 캐나다 밴쿠버, 23일 토론토에서 콘서트를 열고 25일 뉴욕 오세아나 시어터 무대를 끝으로 북미 투어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러버밴드 월드 투어 입장권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북미 공연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시장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놓고 담판을 짓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영토 문제와 자포리자 원전 운영 문제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오는 2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종전안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논의 안건은 최근 도출된 20개 항목의 종전안과 안전보장, 전후 재건 문제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대표단은 최근까지 협상을 통해 20개 항목 종전안 최신판을 마련했는데 이 중 90%가 준비됐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영토 할약 문제와 자포리자 원전의 운영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양측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이 협정 체결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Я не можу зараз сказати, чи буде готово щось до кінця саме ця зустріч для того, щоб доопрацювати максимально, як ми зможемо.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최신 종전안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미국 정부 대표와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Был такой телефонный контакт и решили продолжать диалог. Это вот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мы можем сказат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자국 기업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돈바스 지역 전체를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6일 연속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S&P 500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전반적인 장의 낙폭은 보합에 가까운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요일 공식 개시됐던 산타클로스 랠리가 불과 하루 만에 주춤하는 조짐을 보인 건데요. 그럼에도 오늘 하루 떨어지고 사흘이나 오른 이번 주는 3주 만에 상승한 주로 마무리됐습니다. 투자 심리를 흔들 만한 뚜렷한 호재나 악재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지난 화요일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던 3분기 GDP의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것에 대한 부담감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24일 반나절만 개장했던 날 올해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던 장은 오늘도 큰 차이 없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저조한 거래량을 나타냈습니다. 평소보다 급격히 좁아진 폭안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장은 산타클로스 랠리가 멈췄다는 실망감과 다음 주 다시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이 교차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